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12회 주간 뉴스 브리핑 역시 후속 보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독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파주시는 작년 12월부터 청소 업무를 맡아온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00%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반대한 13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단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의회의는 벌써 10번째입니다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차 협의에서 역시 시와 시설공단 측은 처음 대책으로 내놓았던 주차 업무나 환경순환센터로의 이직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임시휴직을 권했는데요. 비대위 측은 미화원들이 잘못한 상황이 아님에도 기존 연봉보다 1,000여만 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직접 고용 요구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시설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한 거죠. 이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배치하고 어떻게 오고 하는 거는 그게 시 소속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13명이든 뭐 운전기사든 이거는 공단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런 거 하고 그거 이제 시의 기획예산관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좋은 일자리가 없느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협조 차원이거든요. 다만, 13분 남은 분들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업이든 이제, 빨리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협의를 할 거죠. 찾긴 찾는데 이제 못 찾으면 사실상은 이제 유급휴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급휴직. 적한정 업무는 이제 시에서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이제 판단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신규 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 찾을 때까지는 사실 어떤 일거리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급 휴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업무는 어떻게 했냐? 미화원 직종 임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개 있다. 이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제안을 드릴 거예요 또. 그래서 저기에 지금 부서가 이제 협의를 거치고 있어요. 예, 이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해라고 부서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타당한 건지 서비스는 어떤 건지 직접 다 따져봐야 되니까 과연 정말 필요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런 검토도 필요하죠.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반대한 13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6월 30일까지 적환장 관리라는 별도 업무에 투입됐고 시와 시설공단에서 요구한 적환장 정리까지 기간 내에 말끔히 처리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후 7월 1일부터는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며 더 이상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어떤 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파주시랑 공단이 만들어 놓은 업무 갖고 저희가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손해보면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점점 더 열악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계속 사업을 찾아본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고 기둥반 업무 같은 경우도 저희도 제시를 했고 환경시설과에서도 그 기둥반 업무가 어떻게 보면 파주시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인건비를 지금 저희 급여를 못 맞춘다는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좀 캔슬이 됐고 뭐 이래저래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면 그 핑계만 대고 있죠. 경기도의회 최종환 도의원도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지금 이 시간까지 민정화를 밀어붙이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출직 시장이 장기 부재 중인 파주시는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 직무대리 체제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료화 정책 및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므로 경기도의 파주시의 청소 및 민간 위탁에 대한 실태 점검 후 엄중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차 협의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지 또다시 지지부진한 협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청소 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에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강행하며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공릉천에서 또다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이곳은 하지석동을 지나는 공릉천 구간으로 지난 3월 1일 물고기 1000여 마리의 집단 폐사가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당시 시는 겨울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과 용존 산소량 부족을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8일 오후 3시경 또다시 물고기 수백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시에 신고했으나 시 측의 당일 현장 확인은 없었고 16시간이 지난 9일 오전 10시경 폐사한 물고기 50여 마리 정도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료 채취나 물고기 부검 등을 의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입니다. 물고기가 자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는 그 원인은 인간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주시는 그런 매뉴얼조차 없는 거예요. 채수조차 안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부검하면은 걔네가 어떤 오염원 때문에 죽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는데 예산 달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 근데 저는 그게 먼저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이 물고기들이 정기적으로 왜 죽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며 이르면 7월 셋째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지역이 낚시가 허용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집단 폐사가 있던 당일 50cm 이상의 붕어와 1m가량의 강준치들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낚시객들이 물고기들을 식용 목적으로 담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평소에도 허가받은 어부가 어업을 하고 있고 잡은 물고기들을 식당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자이자 최초 발견자를 만나봤습니다. 고기들이 막 뜨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뛰어나왔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아마 사건 발생한 지 한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상당 부분 하류로 떠내려갔고 애들이 숨을 못 쉬고 고개만 들이밀고 쉬고 있었어요. 가해로 자꾸 떠밀려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쿨러에 막 챙겨가지고 여기 보기 드문 고기들이니까 강준치도 거의 뭐 한 1m 가까이 되는, 그 다음에 붕어도 사실은 30cm 이상 크기가 힘든데 한 50cm 되는 애들이 막 나오니까 챙겨서 가시고, 어느 분들은 여기서 아예 살을 발라서 포를 떠서 염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식용으로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이게 만약에 오염에 의한 거면 먹으면 안 될 텐데, 근데 이분들이 워낙 믿음이 강렬했어요. 바닷물이 올라와서 애들이 기절한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으면 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여기 정리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됐을까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따라서 체육공원 위에까지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지역엔 발견되지 않았어요. 요 다리 아래에서만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건너가서 저 위에 사포교라고 하는 사포교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 위까지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이 오염은 이 다리 부근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이 환경업체,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번에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관련 파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10마리가 죽어도 시효 처치해야지. 왜냐면 저희하고 공장들도 나름대로 지금 폐수 안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 기준 지하로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물고기가 좀 떴다 그러면 지금 다 그냥 오염 폐수 그거를 방류시켜서 이렇게 됐다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거든. 만약에 그 시효 처치가 돼서 그 조사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무조건 이제 시효 처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시설과하고도 그런 거 시효 처치하든지 그다음에 고기가 떠내려간다 그러면 뭐 막아가지고 전체를 다 걷어내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걱정스럽죠. 그걸 만약에 독극물 먹은 고기였다면 그거 먹으면 큰일 나지.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제재를 했어야죠, 당연히. 만약에 고기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전부 해가지고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고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해야죠, 이제는.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아무리 자연현상으로 죽었다 해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죠, 제재를. 한편 지난 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천에서도 70cm 크기의 잉어 70여 마리가 죽은 채 떠오르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고양시는 폐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죽은 물고기를 건져낸 뒤 시료를 확보해 지역 환경사업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폐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물고기들이 시민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인데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파주시가 빠른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재홍 시장이 이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홍 시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건 전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하며 이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4명의 최후 변론도 이뤄졌는데요. 특히 이 시장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 파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제하며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이재청 비서팀 등을 통해 뇌물을 즉시 돌려주었다며 다시금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측은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1심의 구형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4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으나 특별한 쟁점이나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이달 말일로 예상됐던 선고 재판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앞서 전한 대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고 재판 역시 직접 찾아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소방서가 지난 7일 웅담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체험, 소방관 직업체험, 이동 안전체험 차량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3분경 문산읍 선유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소방서는 식당 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진압대와 구조대가 출동해 10시 5분경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와 자세한 사고 내용은 소방 및 경찰 당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파주시가 지난 13일 시민회관 소공 현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유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주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청렴교육을 전후해 자율참여형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10일 기말고사를 마친 문산 수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활기가 넘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날아갈 것 같고요. 이런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Wonderful.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사랑하고요. 홍쌤도 사랑해요. 방학 때 학교 방과후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놀 땐 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쌤 사랑해요. 일단 학원 다니면서 2학기 준비하고 또 놀 건 놀고 그러고 싶어요. 저 위해서 그냥 학원도 보내주시고 이런 거 항상 감사드리고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애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고 이제 알아가는 정도니까 이제 2학기 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높은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성적 때문에 좀 그래도 살짝 앞으로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약간 압박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은데 끝나서 좋긴 좋은데 그 성적이 이렇게 나쁘게 나와서 조금 안 좋기도 해요. 아직 이과 2학년 생활 남았는데 이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자기 전에 압박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또 편하게 잘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성적 때문에 많이 무거워요. 많이 자고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러 가고 그런 거. 이번 학기에 이제 2학년 되니까 문이과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과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말 안 듣고 항상 장난 많이 치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 학생들을 만나보니 저절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는데요. 시험이 끝났지만 공부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기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방학은 물론 우리 학생들 앞으로 펼쳐진 모든 시간이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 평생학습과 교육문화회관이 다음 달 8일부터 25일까지 2017년 제3기 교육문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9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주간 진행됩니다. 세부 모집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평생학습과 교육문화회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가 오는 18일까지 제8회 파주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기간 및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박람회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주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며 학습 체험 부스를 운영할 80여 개 팀과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할 15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12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명작 단편소설 뮤지컬 쿵짝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을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매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먹는 팥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먹는 팥죽은 더위 먹은 몸에 열독을 배출해 몸에 쌓인 습하고 무더운 기운을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궁중에서는 삼복에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중복인데요. 이번 중복 때는 삼계탕과 보신탕 대신 팥죽으로 더위를 물리쳐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12회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